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주식시장, 코스피가 9천을 넘었고요. 코스닥이 900대입니다. 자, 우리나라 최근에 뭐 이재명이도 그 김문수하고 근소차, 아주 근소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나 그것도 부정선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주변에 누가 있죠?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에, 그리고 통진당, 잔당, 그런 아이들이 줄곧 있으면서 아로, 사회주의 나라 건설, 거기에 이재명은 기대고 있어요. 저 아마 청와대 저쪽에도 뭐 김현지나 기타 등등 우리가 알 수 없이 공직 공무원이죠. 저런 자들이 자기의 출신 성분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진짜 말로는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하고 배치되는 말을 하면서 그때그때 모면하려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죠. 문제는요, 그게 다가 아니죠. 자, 퍼주기 예산, 그리고 지역 카페 코나 아이와 연관관계, 중국의 지사가 있는데, 이재명은 정확하게 보면은요, 완전히 친북도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요, 친중은 확실합니다. 얼마 전에 그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 중국인이 제일 많이 삽니다. 압도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처벌하겠다고 얘기해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뭐 거짓 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요, 자기의 허를 찔리잖아. 그러면은 그걸 거짓 뉴스다, 판단은 내가 한다,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점점 쪼여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언론들 역할은 어떻습니까? 뭐 JTBC, 중국돈, MBC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모든 방송사가 거짓된 정보, 어용방송이라고 하죠. 정부 정책에 미화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요. 다소 자기네들이 부족한 거, 불리한 거,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해요. 심지어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방송도요, 얘네들이 편집합니다. 각색하고요. 자기들 편의대로 그렇게 국민들한테 거짓 정보, 혹은 이제 왜곡된 자신의 주장이 담긴 뭐 그러한 정보를 보내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피해를 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중에는 범죄도 포함되고, 그 범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오원춘인가요? 20대 여자 아이를 말 그대로 도륙을 했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가 점점 중국하고의 커넥션을 연결하면서 점점 중국이 원하는 중국의 식민지 나라가 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재명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방어하기 위해서, 또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공산화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자, 지금 진행형에서 뭐 국방부 장관 제일 중요하죠. 방위병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안보를 막 허물고 있어요. 이건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쟤네들 지금 엉뚱한 데 돈 쓰고 북한이 남침할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하는 것은 국민의 자산을 강제로 몰수하는 것처럼 과거에 김일성이가 했던 방식 그대로 야 나누자, 기업의 이익도 나누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사실 씹창 난 거잖아요. 삼성전자 국내 대기업들한테 광주로 이전해라. 광주 씨바 뭐 있다고요. 지금 공장 지은 데가 평택, 미국하고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을 먹여 살리는 황금 거위죠, 솔직히. 근데 그 황금 거위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노조기를 세워주고, 그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갑자기 세무조사를 하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점점 우리나라를 자산가들이죠. 자산가들을 거지로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일전에 4대강 있죠. 4대강 보를 이제 허물겠다고 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뭄에 어떻습니까? 농사 제대로 못 짓습니다.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농사 짓지 않으면 땅 강제로 수용하겠다,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유세, 재산을 갖고 있으면 부유세를 많이 내게 하겠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부자들 좀 나눠 가지면 어때? 이렇게 합니다. 뭐 농사도 안 짓는 거 그거 정부가 가져가면 어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 중국인들이 가져가면요. 팔아라 팔아라 하잖아요. 중국인들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건, 자,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과 토지와 이게 있어야지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재산도, 국민의 자유도 하나하나 줄여나가고 있어요. 대신 뭘 늘리냐면요, 돈 줄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임대주택 얘기하고 있죠. 임대주택에 들어가야지만 우파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 미래 세대에서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미래 세대.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아예 팽당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 미국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너는 이재명, 너는 친중이야, 확실히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방위산업이나 마스가 프로젝트나, 그리고 반도체도 심지어 미국은 일본한테,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에 나왔죠. 한국은 친중화돼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니네들이 갖고 와서 브리핑을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자, 제대로 안 할 겁니다. 저 청와대나, 그리고 친명이라고 하죠, 속칭.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비밀, 숨기면서 꼼꼼히로 하고 있는 비밀, 거기에는 이제 우리 연금이 포함될 겁니다. 자, 퇴직연금도 들어갈 거고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까지 줄줄이 이제 대통령 산하에 두겠다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지금 이재명 집권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조금 넘었죠. 그죠? 얼마나 망가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망가진 거 없을 것 같아요. 기업들 옥죄고 있죠.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까지
하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 놓고 국민연금 이런 거 주가 부양에 쓰고 있어.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저 위에 고점에서 있는 거를 사게 만든 거야. 근데 국민연금으로 사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 사는 거예요. 엄연히. 어느 날, 얘네들이 지금 보유를 30% 이상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걸 해지를 했어요. 또 달러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건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다 말씀드린 건데, 저렇게 되면은 이자 비용 많이 나갑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이 주식장에다 넣고요, 국민성장펀드다, 무슨 펀드다, 온갖 가머니설로 주가 폭락되면 어떻게 되죠? 주가 폭락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달러 환율 보십시오. 거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그걸로 부동산 살라 그랬는데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때리겠다고 하니 그걸 사지 않고 주식 투자에 올인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나중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모두가 박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죠? 투자의 선택은 본인이다라고 얘기할 텐데요. 이재명은요, 확실히 공산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본인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개헌을 해야 본인이 살 수 있어요. 공소 취소요? 해야지 살 수 있죠. 얘 앞에 널려있는 재판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이 자를요, 우리가 진짜 하루속히 끌어내리지 못한다면요, 이미 지금 경제는 박살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30% 이상이 주식장에 들어와 있고요. 저건 터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이 새끼가 하는 얘기는 전시작전권을 달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계엄령을, 북한을 움직여서, 어떻게 다른 세력을 움직여서라도 계엄령을 하고 장기집권하고 나가서는 다 장악하고 개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말 잘 들으면 돈 줄게 라고 하면은 그냥 받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어제 그 국경 없는 의사에 나오더라. 아이한테 분유를 줘야 되는데 의사한테 성로비를 하지 않으면 의사가 분유를 주지 않는데요. 또 그걸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은 내 아이가 먹을 분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사회에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를 주는 이런 사회였는데, 이제 그거를 한정된 금액이죠. 정부도, 대기업이 떠나고 나면 정부도 어쩔 수 없어요. 있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소진하잖아요. 북한처럼 되는 겁니다. 사람의 개인의 자유스러운 의견 표현 못하게 하는 거죠. 너 뭐 같은 새끼야 라고 한다면, 너 가짜뉴스, 이걸로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어요. 사유재산, 모두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죠. 우리가 저 독재 정권, 공산 정권을 추구하는 저
반국가적인 정권을 해체를 못 하잖아요. 중국의 식민지가 될 겁니다.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우리는 겪어와서 알죠. 중국의 식민지는 일본처럼, 일본은 그나마 신사였어요. 중국의 식민지 어떻습니까? 지금의 신장 위구르 보십시오. 장기 적출. 그 나라의 민족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강간, 강제 결혼 어떻습니까? 식민지 나라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국 사람, 이재명 정권 저기서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국 다 넘겨줄 겁니다. 지금은 부정선거 얘기지만 실상은 부정선거를 넘어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는 저 정권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저는 미국 성조기를 흔들면서 움직이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한테, 야, 우리한테 총을 줘라.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야, 우리가 할게. 우리한테 총을 줘라. 우리는 지금 국방력도 이대로 놔두면은 끝장납니다. 저는 하루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는 왜 총기 자유화가 안 될까? 적어도 지금은 총기 자유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를 치면서 지금 강남 한복판에 돌아다닙니다. 대진년처럼. 우리한테 총을 준다면 우리가 저 친중 반국가 세력을 물려치지 않을까, 처단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진짜 답답한 시대에서 아이들 키우고 중국의 식민지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 그 문턱에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데 암담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국민은 절대 중국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식에 돈 넣지 마십시오. 지금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 돈은 어차피 이대로 두면은요, 달러당 3,000원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